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공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이제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고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저희 아주 스페셜한 전문가를 다시 모셨어요. 예고 나갔나요? 우리 막 예고해 맨날. 어떤 전문가냐? 네. 바로 이제 너무들 궁금해하시는 그 온라인 광고 마케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타이틀 너무 좋다. 타이틀 너무 좋아요. 되게 부담스럽다. 전문가. 얼굴을 더 가리고 나왔어야 돼. 어깨에서 매장 아니 너무 예쁘신데 가려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워요. 마스크 너무 세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저희는 맨 처음에 선글라스 끼고 한 번 방송했다가 그때 안한 기억이 있어요. 완전 기억이 있긴 그래서 해요. 방송을 잘리고 걔를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영회 방송이라고 있었죠. 영회 방송.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온라인 그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 오늘 저희가 5개 주제로 나눠서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또 올려주신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정리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관해서는 2회차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다르니 잊지 말고 꼭 2회를 다 챙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5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게 이제 왜 온라인 광고가 중요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하시면 브랜드를 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다 필수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왜 온라인 광고가 왜 중요한지 네,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나는 힘들더라고. 나는 하고는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고 너무 싶었는데 힘들어. 네네네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오히려 되게 쉽게 생각하셔서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좀 아이 낳고 육아 좀 하시다가 다시 경력 복귀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요즘에 워낙 또 이제 옷이나 이런 트렌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또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개성이 워낙 강하잖아요. 브랜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쉽게 일단 온라인 쇼핑몰은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그냥 쇼핑몰 하나 만들려고 라고 되게 쉽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안 쉬운데.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녹록지 않은데? 라는 걸로 시작해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들어가 보면 다 뭐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도 쉬우니까 다른 뭐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온라인 브랜드가. 그만큼의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오늘 팁을 얻으시고 뭐 용기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도움을 좀 주세요.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 분명히 이 안에서 진주를 캐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뭐 광고라는 부분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 노출이 되는 매체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저희는 지금 오늘은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 의류 브랜드를 런칭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으로 일단은 네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좁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한 20회 방송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왜 중요하냐? 저희가 온라인에서 브랜드 런칭했으니까 당연히 온라인 브랜드인데 버스 광고 보고 갑자기 PC에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와서 옷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혹은 여기저기에서 보여야 저 이미지 이쁜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에서가 제일 일단 광고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 런칭 했는데 저희 브랜드 알아서 알고 들어오는 사람 지인들은 들어오겠죠. 야나 런칭했는데 좀 해봐봐 메신저로 막 돌리면 근데 그게 그쵸. 몇 명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왜 오프라인 매장도 뭐 3개월 오픈빨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떤 브랜드답게 정식적으로 알리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런칭쇼를 좀 크게 한다거나 잘 보이는 네이버 메인에 그 떡하니 광고를 하나 넣으면 굉장히 쉽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예산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일들이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소규모로 브랜드를 런칭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쉽게 저희가 구매할 때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네,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을이 됐어요. 네. 가을로 싸야죠. 여자들은 항상 옷장을 가을. 열어도 입을 옷이 없어요. 이제 올해는 뭐 트렌드가 뭔가요? 실장님들 전문가시니까. 체크요? 네, 체크. 네, 그럼 체크 버버리를 하나 네. 나도 트렌디한 여성이니까 하나 구매를 해봐야지. 정보가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누가 TV에서 막 요즘에 올가을 트렌드는 체크 버버리입니다. 그래서 마침 옷장을 열었더니 뭐 없네. 하나 사줘야겠네. 나솔리드야. 하나 사줘야겠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온라인에 쳐보죠. 물론 시간이 있어서 뭐 유명한 어떤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은 핸드폰으로, PC 앞에 있다면 PC에서 일단 쳐보죠. 체크 버버리. 그럼 엄청나게 많은 그 브랜드들에서 뭐 어떤 보도자료나 혹은 블로그에서 뭐 트렌드 세터들이 보여주는 자료라든지 어디 방송에 나왔던 갈고리 내용들이라든지 정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통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가을에 체크버버리가 유명한데 요즘에 어느 브랜드에서 좀 예쁜 연예인들이 뭐 PPL로 입었는지 자주 보이네? 근데 좀 비싸네. 조금 비슷한 걸로 다른 데서 찾아볼까? 그러면 이제 뭐 여성 쇼핑몰, 뭐 쇼핑몰 네. 가발이 뭐 이런 거 찾죠.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예쁜 옷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봤더니 비슷한데 몇 군데 같은 걸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검색 좀 해보고. 네. 네. 이름 넣어서 찾죠. 그리고 네. 들어갔는데 이 쇼핑몰이 처음 보는 쇼핑몰이야. 그러면 돈 붙였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경우 있어요. 있잖아요. 네. 혹은 벽돌. 그래, 그 정도는 아닌데 사진과 다르게 되게 후지게 온다든지 네. 요즘에 그런 불안한 경우들 마음이 좀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후기들을 막 뒤지죠. 음. 땡땡 쇼핑몰, 디자인 나오지 쇼핑몰 구매해 보신 분, 뭐 이런 거 지식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검색 과정에서 저희 브랜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좋은 내용으로 잘 보여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광고의 일단 1번의 목표. 그렇죠. 이거- 그래서 그래서 온라인 중요한 광고가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 그러면은 이 온라인 쇼핑몰을 어디에 만들지가,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쇼핑을 직접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고 네.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온라인 쇼핑몰을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지, 네. 어디다 만드는 게 좋나요? 네. 광고 얘기하다가 쇼핑몰 어디다 만들지가 왜 중요한지 뜬금없어요 사실은 지금. 네, 왜 중요하냐면 맥락을 모르는 사람 좀 모를 것 같아요. 맥락을 앞뒤로 네. 보면 광고 얘기 이미 쇼핑몰을 이미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광고만 하면 그냥, 되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쇼핑몰 어디다 만들지를 왜 물어보냐. 광고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때 사이트와의 어떤 개발적인 부분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가 도움이 될 중요하겠네요.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꼭 그런 어떤 개발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본인이 갖고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는 환경에서 그 브랜드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뭐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경우가 있죠. 네. 아닌 경우라고 하면 되게 전통적인 방법. 주변에 혹은 본인이 개발자시거나 주변에 너 주변에 홈페이지 만들 줄 알니?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수소문해서 뭐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거나 네. 업체를 해서 만드는 경우. 근데 요즘에 이렇게는 거의 안 하세요. 왜냐면 뭐 거의 예산이 그쵸 작게 와요 몇백. 이런저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막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러니까 얘기하면 모르니까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네. 그게 얼마짜리의 기능인지 모르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해맑게 막 해맑게 해맑게. 막 네. 자동으로 문자도 갔으면 좋겠고요.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뭐 1000 출정 넘는 거 쉽게 오죠 견적서. 이러면 쇼핑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바로 되시는데 사실 정말 이거 초기적인 단계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고민을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이제 몰 솔루션들, 뭐 메이크샵, 카페이사 대표적으로 고동몰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솔루션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카페이사는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물론 도메인을 구매하시거나 뭐 부가적인 서비스들은 돈을 들이셔야겠지만 처음에 진입할 때 가장 그래도 조금 저렴한 폰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샵은 요즘 내가 핫한 쇼핑몰에서 봤던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더 있다. 근데 조금 유료다. 아주 비싸지 않지만 그래서
근데 이 기능이 지금 필요한지 사실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자기가 가진 그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선택지가 요즘에 또 생겼죠.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저 소셜 같은데 또 입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들에서 들어갈 때는 또 조금 다른 방식의 뭐 입점 절차가 있긴 수요가 하지만 있죠. 네.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있지만 대신 솔루션보다 좀 더 간편하게 제가 그냥 정말 상세 페이지 하나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좀 더 편리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쓰실 경우에 사실 이렇게 소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입점 과정이나 이런 게 최근에는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바뀌지 않아요? 잘 네. 되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더 그 제한 요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어. 뭐 사실 방식도 다 달라요. 오픈마켓마다 보여주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뭐 위메프 같은 데서 보여주는 티몬에서 보여주는 뭐 이렇게 하나의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 상품 옵션을 보여주는 네. 방식도 있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단품 아이템 형태로 하나씩. 네 약간 오픈마켓 형태로 바뀌었죠. 약간 그게 이제 로드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백화점에 입점해서 수수료를 내고 네. 그냥 거기 있는 편의시설을 쓸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내가 그냥 로드샵에 입점해서 내가 다 관리비 내고 정리해서 쓸 거냐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유통 채널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저한테 오진 않지만 맞아. 올 수 있는 1차적인 관문을 뭔가 만들어줘 얘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 유통 브랜드가.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몰 솔루션을 써서 자사몰, 자기 브랜드 몰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몰의 주소를 알리는 것부터가 저희는 이제 네. 고객을 네. 모으는 네. 1차적인 단계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에서의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겠죠. 수수료죠. 그리고 메이크샵이나 카페이사나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썼을 때의 장점을 굳이 일단 독립몰보다 좋다라는 부분은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상시 갖추고 있지 않아도 웬만한 부분에서의 변경이나 홈페이지를 트렌드에 맞게 변화시켜 주다거나 혹은 광고적인 부분에서 어떤 개발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여기서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많이 가시는 부분이라고 자 여기서 잠깐 너무 우리 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러네요. 주소 네, URL 네. 도메인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도메인-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이 그래서 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어, 유튜브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럴까요? 네. 그러면 패스.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도메인이라는 네. 거랑 이 URL이랑 주소랑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 주소가 있듯이 뭐 네. 어느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주소가 있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이 그 자체 사이트를 유니크하게 가리켜 줄 수 있는 접속을 할 수 있는 그 주소라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저희가 그 주소창에 그 주소를 치면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주소가 저희 사이트 쇼핑몰의 주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쇼핑몰을 만드실 때 도메인을 사야 되는지 이름을 뭘로 정해야 되는지 호스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한번 사항이니 다녔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사실 브랜드명을 정하실 때 네. 온라인에서 뭐를 먼저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명을 몇 가지 후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 도메인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네.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퍼넌 옷공장 제가 하고 싶어서 일단 브랜드부터 이름 만들고 정했는데. 막 라벨 다 만들었어. 근데 왜? 도메인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검색했더니 네. 누가 다른 애가 갖고 있어. 혹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정말 난처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카페이사나 메이크샵 이런 걸 쓰시면 다 기본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화면, 구매할 수 있는 화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좀 읽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나 그런 거 봤어요. 저희 이제 아는 공장에서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 그 공장을 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장이 일을 못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랬더니 새로 런칭하는 친구인데 이제 브랜드. 지금 말한 것처럼 브랜드랑 해갖고 라벨이랑 다 해서 했는데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출고를 못한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시즌을 지났대.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해야지. 라벨 가리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라벨을 새로 만들고 왜냐면 처음 만드는 것만 해놨기 때문에 라벨을 갈아주기로 했나 봐. 그래서 라벨 가리만 전문을 하는 데다가 맡겨서 해서 출고를 걔네가 다시 도메인을 먼저 사서 대공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나름 무식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음. 이거 사실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어요. 브랜드를 누구나 몇 달하고 끝내려고 예상하고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뭐 도메인 오프라인 매장이나 네. 뭐 백화점도 입점하셔야 되고 해외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똑같이 저희가 부르는 이 명칭이 인터넷 주소상에도 저희가 소유권을 같아야죠. 갖고 있어야 네. 되지만 네. 브랜드 명이라는 부분도 상표권이라는 상표권.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왜 저희 쉽게 숯불갈비 마포 숯불갈비 보면 A도 광명시에 가도 있고 저기 강원도에 강남에 가도 가도 있어요. 있고 강원도에 가도 다 있잖아요. 상표권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유명하게. 유명하게 퍼넌 옷공장 브랜드 쫙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상표권이 없어. 근데 저 옆에서 중국에 누가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도메인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펀뭐 팩토리 닷컴인데 저희는 펀 팩토리 점뭐넷 뭐 JP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명 만드실 때 도메인 조회, 상표권 조회, 상표권도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조회가 다 되거든요. 네네. 뭐 특허청이나 아니면 사업자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다 되어서 3가지 세트는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것으로 정해서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겠다는 부분이고. 쉽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온라인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자, 온라인 광고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온라인 광고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나요? 광고 저희 온라인 일단 뭐 제일 먼저 컴퓨터 키시면 어디 들어가세요? 하면 조회. 네이노? 네이버. 네이별? 저희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뭐 협찬받는 것도 없는데 네이버요. 이분들 왜 이러시나? 있어 보이잖아. 그치, 우리 방송 같잖아. PPL 협찬 들어오면 네. 얘기 안 할게요. 그걸로 얘기할게요. 이분들이 광고를 받아야지. 그러네. 그렇죠. 아무튼 네. 보통은 포털에 들어가죠. 네, 그쵸. 국민의 거의 그 90%? 90% 이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되게 다양성이라는 그, 부분에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찾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중화의 효과 같은 거죠. 네. 서울에 살아서 편하니까 자꾸 서울에 모여들었더니 기반 시설이 자꾸 서울에만 생기고 맞아요. 점점 더 서울에 맞아요, 모여드는 맞아요. 똑같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이라 어쨌든 지금 현재 네이버가 독주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 네. 네이버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얼마든지 온라인에 있는 다른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언론사 매체에 광고를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처음 브랜드를 접하거나 정보를 접하거나 찾아 들어가느냐라고 보면 이 검색 포털이 제1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 네이버를 기준으로 편하게 이제 구분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 첫 창에 딱 들어가면 밑에 요즘 가장 핫한 뭐 어떤 브랜드의 보통 배너가 있죠. 영화 광고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저축은행도 있고 뭐 네, 아니 네. 브랜드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죠? 제일 크게 보이는 요 네모나면 어딘지 아시죠? 이제 검색창 밑에 있는 네. 그 우리 저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 저 배너 저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많이 보이는데 요즘 이거 핫한가 배? 뭐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흔히 배너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 네, 보통 디스플레이 애들하고 이제 뭐 편하게 네, 통칭을 네, 하는데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네, 저희가 왜 쇼윈도에 옷 걸어놓듯이 네. 네,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검색이 있고요. 광고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우리 체크버버리 얘기했는데 일단
알려면 검색했다 그랬잖아요. 네.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위에 뭐 검색어에 걸리는 네, 뭐 단어들. 맨날 키워드가- 검색하시니까 대부분 아시면 보면 위에 뭐 파워링크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있고 한 10개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비즈 사이트라고 몇 개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미지 막 있고 동영상도 있고 네, 맞아요. 뉴스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이 영역들이 사실은 이제 컨텐츠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배열도 있지만 상단에 뭐 파워링크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애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사실 광고죠. 저희 뭐 아까 쉽게 이제 아울렛에 입점하는 얘기도 했지만 체크복을 파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찾는데 수백 가지 브랜드가 있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1차적으로 보는 건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 딱 나오는 한 10개, 20개이거든요. 거기에 제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면 뭐 1대1로 이제 사진이랑 하고 명함 찍어서 나눠다니면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하실 수 있는 거 컨텐츠 아니잖아요. 뿌려야죠. 그렇죠. 네. 한계가 있죠. 네. 이것도.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볼 수 있는 이 통로의 검색어, 아까 말했던 검색어, 뭐 체크 버버리를 쳤을 때 내 브랜드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키워드 광고. 그렇죠. 네, 서치. 저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뭐 서치 애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검색에 관련된 광고들. 근데 요즘에는 그거 보시면 뭐 버버리 치면 아마 밑에 이렇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해서 이미지도 있어요. 이미지 있어요. 바로 살 수 있는 경로들. 네. 그죠? 위는 또 파워링크 이미지가 네. 먼저. 자, 이 쇼핑 영역도 역시나 보면 네. 예전에는 그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물론 그 나름의 네이버의 기준이 있죠. 뭐 많이 팔리는 걸 먼저 보여준다든지, 뭐 후기가 많은 걸 보여준다든지. 자, 지금은 그거 상단 2개는 광고예요. 그렇죠. 네, 위쪽은 네. 옆에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창이 떠 네, 있어요. 여기는 파워라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네, 보시는 네. 거예요. 모르는 분들 아직도 더 많아요. 네. 요거가 생긴 지 그렇게 뭐 아주 네. 몇 년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검색을 통해서 구매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부분에 있는 거를 대부분 서치헤드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후기도 보죠. 후기는 사실 이제 물론 그 사이트 안에 있는 후기도 보지만 안 믿잖아요. 제 직원이 올렸을 거야. 사실 뭐 어떤 모 연예인 쇼핑몰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후기 네, 사건도 맞아요. 있었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블로그 혹은 지식인 혹은 카페 이런 데 올라온 후기들도 되게 유심히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뭐 바이럴 영역이라고 해서 그런 영역들에 있는 컨텐츠도 거기도 일종의 광고를 하죠. 광고 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광고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일부 있어요. 네. 다는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SNS 그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보시다 보면 뭐 스폰서 피드 스폰서 이런 많이 거 와요.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그 아이도 일종의 검색 광고라고 사실 이렇게 딱 구분 짓기 뭐하는데 그냥 뭐 요즘에 뭐 SNS 광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행태를 네, 고려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바이럴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SNS 뭐 요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광고의 종류, 온라인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DA하고 SA 뭔지 아시죠? 근데 말 많이 이렇게 안 써요. 디스플레이 애드, 뭐 서치 애드, 뭐 이렇게 되게 멋진 척하고 쓰는데요. 저희도 뭐 이런 데 강연하거나 뭐 PPT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쓰지. 실제로 저희- 배너 뭐 키워드 네, 검색 뭐. 클라이언트 미팅 할 때 네. 다 뭐 배너 광고 하실 건지 뭐 키워드 광고 하실 건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평소에 그런 말들이 대부분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키워드에 관해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키워드는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이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 검색 관리하는 주기를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인기 있던 키워드가 내일 가면은 인기가 전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너무 때문에 인기 있는데 또 나 그거 없어가지고 못 팔을.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광고비가 쓸데없이 빠지는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정말 나쁜 케이스지만 조금 더 키워드 광고에 올리려면 네.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지금 키워드를 붙여서 넣으시면은 실시간 검색어 검색될 확률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욕을 하고 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생기기 아. 때문에 그 괜히 내 광고비가 돈만 날릴 수도 있어요. 어, 네.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유관성이 있는 거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핫 키워드라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 자체가 비딩 형태라고 해서 입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똑같이 다 옷 쇼핑몰 브랜드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체크바발이 똑같이 팔아요. 그러면 나 첫 번째 보여주고 싶어를 여기서는 100원 던지고 저는 150원 던지고 200원 던지고 300원 던져서 경매랑 똑같아요. 나 300원 보면 300원 낙찰! 얘 먼저 보여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핫한 키워드를 저희가 하면 제가 생각했던 광고비 오늘 10만 원만 써야지 했는데 100만 원 나갈 수 있는 소진대. 네, 그렇죠. 네. 그게 일본 플렉스. 네, 비용적인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두 번째는 요즘에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신뢰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네. 너무 관련 없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치 저희가 속된 표현, 낚였어. 낚이면 진짜 낚이죠. 기분 그 나쁘거든. 기분 나빠서 다시는 네. 뭐 비주얼도 보고 싶고 가격도 보고 싶고 그러면 야, 아예 안 오게 하는. 네, 마치 사기꾼 만난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그 음.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하고요. 사실 대부분 제일 많이 진행하시고 꼭 필요한 게 키워드 광고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다음 편에 얘기를 할 때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따로 네, 아마 네, 네, 갖고 네.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키워드 광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회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방송 회차에 저희가 아까 오늘 말씀 안 드린 내용하고 질문 내용 이런 것들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